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병들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병들을 그냥 뒀을 때 여러분들이 눈이 멀고 신장이 망가지고 다리가 썩게 되는 그 뇌졸중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혈압을 부정하는 걸 10년 넘는 분도 봤어요. 그 본인이 어떤 병에 걸린다는 거를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신불수로 장애자가 되기 전 단계이십니다. 그러면은 인생을 거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구독자 여러분,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뇌가 멈추기 전에를 써서 이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뇌졸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으로 건강한 사람한테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고 본인한테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천형이 이런 불행이 생기나 했겠지만 본인 스스로 수십 년간 만들어 온 병이거든요. 그 만들어 온 과정을 알아내서 단계로 만들어서 그거를 굉장히 초기 단계, 발전 단계, 그걸 구별을 해서 그 단계에 맞게 뇌졸중만 생기지 않게 하자라는 의도로 만든 단계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건강한 사람을 0단계, 지난 시간에 얘기한 위험 요인만 있는 사람을 1단계, 이제 뇌졸중을 발생하기 일보 직전 상황인 동맥경화증을 만든 사람을 2단계, 어쩔 수 없이 뇌졸중이 생긴 사람을 3단계, 이렇게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어디에 나온 게 아니고 제 이론인데, 이거를 이제 권총에 비유하자면 0단계는 권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1단계는 권총과 이제 총알을 준비한 사람이고요. 2단계는 이제 장전을 한 상태입니다. 3단계는 빵 하고 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빵 하고 쏘는 거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만약에 총알이 없다면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방아쇠를 당기는 것만으로 나갈 리가 없다. 장전을 했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면 나갈 리가 없다 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단계가 됐어도, 동맥경화증이 있어도 방아쇠를 당기지 말자 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 1단계라면, 위험 요인만 있다면 제발 장전하지 말자 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단계론을 이렇게 좀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0단계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안심해야죠. 근데 왜 안심하지 마라? 이게 왜 아이러니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단계의 목적은 1단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0단계가 2단계가 되진 않습니다. 무조건 단계를 거쳐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단계가 안 되기 위해서 0단계에 머무르고 싶은데, 그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검진을 해야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0단계는 내가 건강한 걸 스스로 내가 지금 느끼는 걸로 알아라, 그 뜻이 아니고 스스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의 컨디션이 좋다는 것만 믿고 지내시게 되면 그냥 갑자기 또 뇌졸중 맞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이걸 키우시게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는 흡연은 절대 하지 마시고, 하시고 계신 분은 끊으시고, 음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침을 알려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번 이내, 한 번 마실 때 2잔 이내. 장난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재미없다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만, 본인이 이제 고도 비만 30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인생에 걸린 일이다 생각을 하고 1, 2년에 걸친 감량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심방세동에 대해서는 저렴한 스마트워치를 사서 한번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차고 다니는 버릇을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본인이 30대를 넘었다, 20대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좀 약간 좀 이른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30대를 넘었다 그러면 혈압계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혈압계는 요즘 물가가 올라서, 제가 이걸 처음 강의를 할 때는 5만 원대라고 말씀드렸더니 요즘 보니까 5만 원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10만 원 부근까지 된 것 같은데요. 한 10만 원대 정도의 전자혈압계를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어지간한 전자혈압계들이 다 맞으니까요. 집에서 전자혈압계를, 대개는 높이가 식탁이 맞습니다. 식탁에 놓으시고
팔뚝, 심장은 같은 높이니까 혈압계도 심장 높이에 두시고 보통 아침 10시 정도가 좋아요. 직장에 계시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침 10시 정도 아니면 휴일에 아침 10시 정도 같은 시간에 재시고 한 1, 2분 정도 명상하시면 돼요. 멍 때리십시오. 그러다가 멍 다 때리셨으면 한번 버튼을 누르시고 숫자가 나오면 보지 마시고 다시 재십시오. 두 번째 잰 걸 본인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잰 혈압을 기록하세요. 스마트폰이건 아니면 일기건. 그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기록하시면 본인 혈압이 어떻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의사보다 자기 혈압의 패턴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게 130, 80을 넘어가는 빈도가 자주 생기게 되면 스스로도 이제 의심하게 될 겁니다. 나 고혈압 아닌가? 그렇게 진단하시면 됩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는 당뇨의 진단 기준이 혈당을 가지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다 잊어버리시고 금식이 필요 없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당화 혈색소 측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당화 혈색소 측정만 하겠다라고 하시고 금식과 무관하게 당화 혈색소를 아무 때나 측정하십시오. 그 당화 혈색소는 몸의 혈당이 높아졌을 때 이 혈당이 아무 데나 가서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당화라고 했는데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달라붙는 걸 당화된 혈색소라고 합니다. 그 퍼센트가 높은 거를 저희들이 측정을 해요. 그 퍼센트가 전체 측정된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그 전날 밥을 많이 먹었거나 지금 금식했거나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아무 영향을 안 주고 한 2달치의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7%를 넘으면 약을 먹는 기준이 되고 6.5%를 넘으면 당뇨의 기준이 되고 6%를 넘어가게 되면 당뇨 위험군이 되고 6% 이하가 정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5.5% 부근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에 한 번 재시면 됩니다. 급여가 안 돼도 그렇게 비싼 검사가 아니에요. 콜레스테롤도 1년에 한 번 재십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없어도 한번 재시면 이건 금식이 필요한 검사고 재시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중성지방 나오는데 여러 수치가 나오니까 여러 수치를 다 신경 쓰십니다. 이 수치들은 굉장히 학문적인 수치예요. 이걸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수치 하나하나마다 무슨 HDL이 중요하네, 중성지방이 중요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LDL만 보십시오. LDL만 봐서 본인이 정상인이라면 160이 넘어가는지만 보세요. 넘지 않으면 그냥 나는 괜찮구나. 160이 넘어가면 내가 정상인인데도 160을 넘어? 그건 놀라셔야 됩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100에서 130 사이 나옵니다. 160이 넘어가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고지혈증을 타고나신 분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관리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준에 의하면 160을 넘어가면 정상인이어도 스타틴을 먹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관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0단계를 하더라도 30대를 넘어가셨으면 내가 지금 이제 직장에 가니까 직장 건강검진으로 시키는 거 한다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하시는 게 몇만 원도 안 드는데 1년에 한두 번 좀 전두엽 쓰셔가지고 검사하시는 게 훨씬 더 본인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될 겁니다. 1단계가 사실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환자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반응들이 얼굴만 봐도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다 보이긴 하는데요. 엄청 심각하신 분들은 고혈압을 부정하십니다. 내가 고혈압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면서 고혈압을 부정하는 걸 10년 넘는 분도 봤어요. 혈압약을 먹겠다는 걸 부정하는 걸. 다양하신 반응들을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어떤 병에 걸린다는 거를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해드리면 전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고지혈증 약도 먹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는 걸 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인간은 병에 걸린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 누구나. 특히 실제 서베이를 해보면 40대 이상의 성인의 전체의 한 50에서 한 6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축소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혈압약을 제대로 먹는 비율은 절반이 안 돼요. 이게 이상하게 지금은 전체 글로벌 신약 기업들이 고혈압약을 만드는 거를 지금은 안 하거든요. 이상하죠? 그 거대 기업들이 왜 이 큰 시장을 안 할까? 다 만들어서 그래요. 더 만들 게 없어요. 더 이상은 이미 다 만든 상태라 너무 많은 약들이 있는데 안 드십니다.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건학적인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이 문제가 이제 걸리신 분들의 얘기예요. 그럼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의
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생겼으면 일단 생겼다라고 진단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시고 6개월간 노력을 하십시오. 모든 가이드라인이 6개월간 노력을 해라예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하든 운동을 하든 본인이 평생 갈 수 있을 만한 꾸준한 노력을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6개월 동안의 변화 추이를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서 없어졌다,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면 6개월 단위로 계속 측정을 하면서 그걸 평생 유지할 방법을 노력하십시오. 만약 그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다시 돌아갔다, 내지는 6개월 뒤에 실패했다, 그때부터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본인이 나는 이제 몸이 고장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병이 있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주 보편적이고 간단한 병이고, 이 병 자체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병이라서 사실은 병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이 병들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 병들이 오랫동안 우리 몸에 끼쳤을 때 벌어지는 합병증이 문제예요. 그 합병증의 대표적인 게 뇌졸중이고, 이 병들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병들을 그냥 뒀을 때 여러분들이 눈이 멀고 신장이 망가지고 다리가 썩게 되는 거, 뇌졸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단계를 막기 위해 이 1단계를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단계 때 진단을 열심히 하자고 했고, 진단을 열심히 했더니 결국엔 걸렸다, 고혈압이 걸렸다, 6개월 노력했다, 안 된다, 그럼 약을 먹습니다. 당뇨에 걸렸다, 당뇨도 약을 먹는데, 그럼 약을 먹으면 초기에 약을 아주 잘 지켜서 먹잖아요. 첫 번째 단계 약을 잘 지켜서 먹으면 평생 그 약만 먹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안 먹겠다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혈관 변형이 점점 더 심해져서 한 가지로 들을 게 2가지, 3가지로 안 듣게 됩니다. 말기 고혈압으로 나타나세요. 안 듣는 분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나쁜 고혈압, 나쁜 당뇨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안 들을 만하게 만들어서 오세요. 처음에 일찍 진단하고 일찍 관리하시면 평생 아주 간단한 약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먹는다고 했는데 아주 간단한 약으로 평생 이걸로 끝낼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제 자부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 혈관 상태가 깨끗한 걸 확인했는데, 저는 뇌졸중을 보는 의사지만 제가 뇌졸중을 안 생긴다고 장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뇌졸중에 걸리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뇌졸중을 전공하는 의사인데도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평생 안 걸린다고 장담을 하는 게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이 단계론에서 저는 딱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1단계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심방세동이 뇌졸중으로 넘어가는 걸 막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하고 있었으면 그걸 끊으시면 되고, 조절하시면 되고, 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없다면 약을 통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2단계로 넘어가지만 않게 하시면 됩니다. 네, 1단계는 생긴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한다 라고 했죠. 근데 사실 1단계에서 관리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게 2단계가 안 생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생겼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관 상태를 보시면 좋은데,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모든 혈관을 본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혈관을 보는 비용도 비싼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믿을 만한 지표가 되는 곳이 이 목동맥입니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면서 표면이 노출되어 있어서 예전부터 소림사에서는 여기를 급소라고 하고 있죠. 이 노출되어 있는 목동맥을 초음파로 보게 되면 아주 손쉽게 혈관 모양과 동맥경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기 상태부터 다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동맥경화는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동맥경화가 있으면 전신에 이미 많이 퍼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뇌검사도 이제 하게 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초음파 검사가 비용이 저렴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별로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검사를 해보시면 그게 있다 없다 내지는 잘 관리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검사를 하셔서 목동맥에서 드디어 동맥경화를 확인했다, MRA를 우연히 찍어봤는데 동맥경화가 있었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거나 아니면 노력을 안 하셨거나 드디어 2단계로 진입하신 게 되겠습니다. 권총 모델로 따지면 총알을 준비했는데 드디어 장전을 하셨어요. 실수로 발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발사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권총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보 직전 상태다 이겁니다. 이 혈관에 동맥경화반이 있어서 이 동맥경화반이 아주 건강한 혈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파열되면 이 안에서 지나가던 혈구세포, 혈소판이 이걸 보고 출혈인가 착각을 내서 혈전을 만들고 아니면 약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파열되면 뇌출혈을 만듭니다. 드디어 이제 뇌졸중을 일으키는 완전한 전구병변을 완전히 만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단계 상태에서는 준전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2단계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약을 먹네 안 먹네 내 건강 상태는 뭐 의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하네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밀당과 그런 실갱이는 다 접어두셔야 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드시 철저하게 기준에 맞춰서 약을 드셔야 되고 기준도 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 기준은 특히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160을 넘으면 어쩌고 저쩌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이 100이나 7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인들의 평균 수치가 고지혈증이 100에서 130이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발견됐을 때 70 이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전원 고지혈증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잉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동맥경화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과잉진료라는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하죠. 2단계가 되신 분들입니다. 환자예요. 뇌졸중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신불수로 장애자가 되기 전 단계이십니다. 그러면은 인생을 거셔야죠. 본인 몸이 멀쩡하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약을 먹어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그런 불행이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을 그 찬스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혈압도 확실하게 조절하셔야 되고 당뇨도 있다면 확실하게 6.5%를 기준으로 맞추게 됩니다. 당뇨 기준이 6.5%인데 6.5%를 맞춘다는 게 무슨 뜻이냐? 7.0을 넘지 않는 정도로만 조절합니다. 정상인 기준이 5.5까지 맞춘다는 게 아니라 한 6.5 정도 되면 적절하다. 그 정도 기준으로 맞추게 되고요. 다만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이 70 이하여도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충분히 공급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여러 치료 기준들이 아주 강화되어 있고요. 술, 담배는 병원 가서 얘기하시면 크게 혼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은 이게 발견되신 분들은 바로 2단계로 들어간다고 제가 책에 설명을 드렸는데 발견되는 순간 뭐 여러 가지 스코어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항응고제라는 굉장히 심각한 약을 먹기 시작하시게 됩니다. 심방세동은 이제 뇌졸중을 일으키는 굉장히 심각한 원인이고 급사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그리고 또 뇌졸중이 생겼을 때 굉장히 심한 예후를 안 좋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약을 먹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단계는 뇌졸중 환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굉장히 중요한 약들을 먹는 단계이고 더 자주 병원에 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준치를 맞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면 그 단계에서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병원이 오게 된 인터벌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의사도 환자분들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서 아주 간결하게 변해갈 가능성이 있어요. 스스로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난 뇌졸중이 생길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뇌졸중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맥경화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이 생기는 건 아니고 동맥경화반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위험하게 생겼냐, 얼마나 약하냐, 얼마나 못생겼냐 그런 거에 따라서 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생긴 상황에 따라서 항혈소판제 같은 예방약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전문 영역의 의사 선생님하고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먹게 되면 뇌졸중이 평생 안 생기게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그런 찬스를 만날 수 있게 되니까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만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뇌졸중이 오신 분들입니다. 권총 모델로는 이제 발사가 되신 분들이죠. 발사가 되신 분들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뇌졸중이 생겼으니까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입원해서 보신 분들을 보면 이제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보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실제로는 뇌졸중을 예방을 하는 의사가 아니고 뇌졸중을 치료하는 의사죠. 치료하는 의미에서는 과거보다 환자들의 치료율이나 예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사들이 뇌졸중을 치료하는 의사가 나와서 뇌졸중을 되게 치료만 얘기를 하니까 예방을 집중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걸리지 말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걸려서 저 같은 사람한테 와도 제가 치료를 잘할 수는 있습니다. 잘해드릴 수는 있어요. 얼마나 좋아지느냐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졸중이 생기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비율을 말씀드리면 절반 이상이 정상 생활로 돌아가세요. 그럼 나머지 절반 정도가 어떻게 되냐? 그분들 중에 장애가 있어서 조금 생활에서 약간 불편하신 분, 아니면 이제 집에서 좀 못 나오신 분들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료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은 처음에 치료받고 완전히 정상 회복되는 분들이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치료들 때문에 그런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3단계가 되란 말씀은 아니죠. 3단계가 됐을 때에도 그 현대의학의 힘을 빌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3단계 때 회복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보다 본인의 팔다리가 심지어 손가락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도 굉장히 밝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제 손의 힘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그날 달라지는데 조금 움직이는 걸로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3개월 지나면 걸어서 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재활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달라지니까 질병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가 되는데 불발탄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불발탄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평상시에 어쩔 수 없이 3단계가 되게 한다 하더라도 위험 요인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놨거나, 제대로 장전이 안 되게 어떻게 노력이 됐거나, 아니면 초기에 진료를 잘했거나, 그런 방법에 의해서 3단계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헤쳐나갈 방법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그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집안이나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치료하는지, 그 이후의 예후나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졸중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4가지 단계와 이제 권총 모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안내, 책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마무리하면서 이제 권총 모델을 왜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아주 흔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뇌졸중이 생기고 나서 내가 이게 생긴 게 나는 분명히 건강하게 살았는데 최근에 스트레스 때문에 내지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어서 생겼다,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갈등이나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어떤 걸로 비유를 한 거냐면, 그거는 방아쇠다. 마지막에 방아쇠. 방아쇠는 혈관으로 따지면 혈전을 발생시키는 혈관 파열, 스트레스로 파열을 시킬 수 있는 거죠. 혈전을 만들거나 혈관이 바깥으로 터지거나. 방아쇠를 당길 수는 있어요, 스트레스가. 근데 장전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3개월 받는다고 뇌졸중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3개월 동안 직장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뇌졸중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당신이 10년 동안 건강관리를 안 해서 장전을 했기 때문에 그 3개월의 방아쇠로 그게 발생한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시라고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방아쇠를 자꾸 당겨서 나 결국엔 발사됐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발사되지 않게 장전을 하지 마시라 라는 의도에서 만든 거니까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뇌졸중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자 그런 단계론과 권총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알려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뇌가 멈추기 전에를 쓴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